자, 오늘 68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내일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얘기하셨는데 My Work for Tomorrow 하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워크 플랫폼을 통한 기업 소통 문화 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언택트 시대에 일하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티그리스의 김범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진입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앞에 20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HR 쪽 솔루션 회사인 화이트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이제 한 20년 정도 일하고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업무 소통, 협업에 대한 솔루션을 크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티그리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언택트 시대에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제 소개고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일과 내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내일을 꿈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기업은 결국은 내가 맡은 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한 이제 11년 됐고요. 저희는 좀 최근에 그 언택 시대에 가 도래함으로 해서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제 인기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타이밍상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검찰청에서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 고객들이 대략 한 1000군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티그리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1년 전에 처음 창업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초기부터 제공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크라우드 서비스지만 용량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그룹웨어와 현재 인기를 받고 있는 SNS 기반의 협업 툴을 다 제공할 뿐더러 뒷단에 HR이나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HR 서비스, 인사 관련 서비스나 또는 저희 서비스 파트너인 회사들하고 회계라든지 영업관리 이런 백오피스에 해당하는 뒷단의 업무용 서비스까지 다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통의 주요 도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메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톡을 중심으로 한 메신저를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런 방식이 과거의 메신저는 카톡이 아니고 MSN이라든지 또는 미스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과거에 PC 기반의 메신저들이 있었죠. 그런데 2010년 한국에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09년 말 2010년 초부터인데요. 2010년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룹웨어 또는 이제 소통 도구 시장에서요. 그 변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이메일 전자결제 중심의 전통적인 그룹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카톡 같은 서비스들이 업무용 서비스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저희 티그리스는 둘 다 통합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신저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통합된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요? 또는 티그리스를 사용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룹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게시판 방식, 이메일, 전자결제, 메신저, PC용 메신저죠. 지금도 이제 은행 같은 데서는 창구에 가면은 여직원분들이 단말을 사용하면서 본점에 있는 심사역들하고 메신저도 하고 서로 PC용 메신저를 주로 쓰시죠. 그렇지만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PC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원활하게 쓰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구축 형태의 그룹웨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메신저형 협업 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은 메신저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필요한 이슈들 또는 주제들이 디지털 자산화하는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또는 이제 확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는 저희도 메신저 중심의 또는 SNS 중심의 협업 툴로 한 3, 4년을 초기 시장에서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함 또는 이중적인 어떤 정보의 편제 때문에 전통적인 그룹웨어와 기존의 SNS를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시장에서의 엔터프라이즈 SNS 플러스 전통적인 그룹웨어를 통합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년 동안 오는 과정에 있었던 히스토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메신저 따로, 프로젝트 관리 따로, 기업의 메일 따로, 전자결제 따로 각각의 그냥 업무용 소통 도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쓰게 되면 작업 전환이라고 하는 타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구를 쓰다가 메신저하다가 갑자기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하다가 전자결제하고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쓰고 이런 과정에서 작업 전환에 따른 이제 로스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는 이제 통합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스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됨으로 해서 결국은 기능적인 통합뿐만이 아니고 정보가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현재 디지털화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거는 온라인이 오랫동안 20년 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디지털에 대한 개념은 있으신데 대부분이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이 뭔지는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디지털화 할 거냐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히 대안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환하기 위한 아주 쉬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방식 또는 도구들, 플랫폼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함으로 해서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요즘 이제 빅데이터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그거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그런 통합 서비스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파편화되어 있고 단편적인 서비스들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심리스하게 어떤 그 도구를 쓰면서 적응하거나 또는 그 도구 간에 전환할 때 작업 전환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어떤 회사의 그 디지털 자산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을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됩니다. 실시간 협업을 할 때는 업무적인 협업을 할 때는 메신저 주로 많이 쓰시죠. 근데 메신저보다는 뉴스피드라는 커뮤니티를 많이 씀으로 해서 회사별로 주제별로 어떤 팀별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관리를 하면서 지금처럼 화상회의를 재택근무하는 사람이나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라든지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는 조직 기반으로 돌아가는데요. 조직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전자결제가 있습니다.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이제 정결 규정이라든지 결제 라인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는 인사 근태도 마찬가지고 급여, 성과 관리, 인사 관련 측면에서도 조직 기반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기업 내에서는 이제 권한에 의한 정보 통제가 필요해지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 기능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도 당연히 프로젝트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내재화돼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저희가 업무적인 소통 도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업무적인 소통 이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이라든지 또는 회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 그걸 도와주는 AI 챗봇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쭉 그 기능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저장소에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그냥 쌓입니다. 문서들이 중앙화되고 그리고 그런 그 데이터들이 해시태그로 키워드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다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티그리스를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냐면 처음에 업무 또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또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본인 혼자 하기 어려우면은 타 팀 또는 다른 담당자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이 다 히스토리컬하게 댓글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슈가 종료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는 결과물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그게 과거에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전달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도구를 쓰게 되면 전달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메일 서버에 들어가 있게 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자산도 아니고 개인 자산도 아닙니다. 개인 자산은 본인이 퇴사를 하거나 뭔가 부서를 이동하거나 신상의 변동이 생기면은 그 이메일은 권한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면은 사실은 불법이고요. 회사 자산도 아니라는 이유는 회사에는 이메일 서버에 있지만 억세스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이메일은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축적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회사 자산화가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신저 방식과 그리고 전자결제, 이메일 등을 다 이렇게 하나의 그 통합된 서비스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피드 방식,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이슈를 전달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 조회를 본 사람들 댓글 달거나 좋아요 거기에 공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군지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담당자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되시면 질의응답이나 할 때 직접 서비스하는 화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고객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제조기업입니다. 제조기업인데 기존의 과거에는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이 공장에 가면은 보드 있잖아요. 실제 온라인 게시판도 아니고 보드에다가 그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 그걸 확인하거나 또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로 확인하거나 뭐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 소통에서 온라인 중심의 소통으로 바뀌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변화에는 모바일까지 통합된 서비스다 보니까 단순 업무들이 급격하게 감소한 거죠. 특히 관리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겪게 됐고요. 서비스를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결국 본인들이 일일이 불편하게 확인하러 가야 됐던 필요성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공지사항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누가 이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본 사람 누군지까지도 알 수 있고 안 본 사람들만 따로 멘션 기능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푸시 알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효과를 본 사례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제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화학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김상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신화학은 1967년 창립 이래 5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폴리올레핀 필름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생산하고 공급해온 합성수지 필름 전문 가공업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을 비롯해 각종 산업용 포장랩, 전자재료용 보호필름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농업과 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전자재료용 보호필름은 LCD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고 전자기판 제조용 DFR 필름이나 LCD 유리 보호용 푸스필름까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제조업에서는 부서마다 맡은 전문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업무가 제대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한 검색량이 많아지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원재료 구매, 생산 계획에 이르기까지 발빠르게 소비자와 맞춰 나가려면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공유되는 정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티그릿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게시물을 통해 의사결정권자, 업무 관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 또한 기존 개인 메신저와 달리 한 번 업로드한 자료는 없어지지 않아 데이터를 보관하고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쓸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공유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제 제조기업에서 특히 이제 부서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협력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죠. 회사가 돌아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써서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여행인데 코로나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해외 전시나 또는 그 본 지사 간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됨으로 해서 기업 고객들 또는 매출이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각 산업군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특화된 부분들뿐만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그런 업무적인 소통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경험치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고객 사례들이 저희는
고객센터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집된 거를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업그레이드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올라온 그 요구사항들, 기능 개선 사항들을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 달에 2번씩 했는데 너무 빈번하다고 한 달에 1번으로 지금 줄여서 모아가지고 한 달에 1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업종 간에도 공유할 사례들이 있고요. 저희 고객들께 또 하나는 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타업종의 어떤 활용 사례들이 다양하게 쌓이고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희한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객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된 이런 업무 플랫폼을 저희도 이제 10년 이상 저희 회사에서도 쓰고 저희 고객들이 다양하게 천여 군데 이상에서 쓰는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 조사를 하고 서베이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단순 자료 취합이나 보고서 중심의 어떤 단순 업무 감소량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메일이나 메신저만 주로 썼을 때 자료 중앙화 또는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결국은 업무 효율성, 자산 활용, 디지털 자산 활용으로 따른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작업 전환 타임의 감소로 아무래도 이제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의들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무자 관점과 관리자 관점에서 보면은요, 실무자 관점에서는 결국은 실시간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본인들의 어떤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업무용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카톡하고 다르게 이렇게 업무 시간에만 쓸 수 있게 사용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본인들이 스스로.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카톡으로 오게 되면 본인의 개인적인 것과 회사에서 지시하는 또는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티그리스는 무조건 업무용이고 카톡은 개인용 이렇게 일과 개인 일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리자 관점에서 보시면 결국은 업무 제일 큰 거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경영하는 이제 임원들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메일로 할 때, 메신저로만 할 때는 보고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팀별로 또는 팀 간의 협업 상황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 진행 상황과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장이나 대표이사가 관여해야 될 때 적절한 시점에서 댓글을 통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저는 이제 효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업무 인수인계. 지금 중소기업 뭐 사실은 대기업도 제가 많은 대기업들하고 일해봤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대기업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또는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만 가지고도 과거에 했던 업무가 히스토리컬하게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고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변하면서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2년, 3년 더 계속 함께 해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면 재택근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사에 다시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이브리드한 업무 수행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그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 중단 없이 오히려 또 이런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런 좋은 도구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게 결국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올릴까 하고요. 혹시 질의응답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비스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질의응답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네. 아까 채팅 부분이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와서. 네, 어느 분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박진우입니다. 지금 네, 아주 박진우 좋은 교수님. 솔루션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드랍박스의 그 사례를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솔루션인데 이게 진입 장벽이 낮거나 아예 없어야지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겠다 이 정도면 해야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5년 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 한 10불 정도에 뭐 한 달 이제 그 처음에는 공짜였죠. 네네. 공짜여가지고 시작하다가 이제 한 2달 쓴 다음에 10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같은 10불을 내고도 지금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매달 네네. 이런 식의 그 솔루션이 혹시 제공되고 있는지요? 네네네. 저희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정책은 아직까지는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벤처기업입니다만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을 받으면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급격하게 고객을 늘린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투자 상황이 10년 전에는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네. 딴 분들도 많이 저걸 네.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는 공업은 됐어요. 저는 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드랍박스 네네. 처음 시작할 때 그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네. 이거 괜찮네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째 제가 이게 100만 원 이상 내가 지불했네. 이런 네네. 식으로 되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무료 서비스도 3개월 정도를 쓰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3개월 쓰시고 우선 그 김범지 대표님 회사의 그 마케팅 정책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하고 이런 부분도. 네네. 지금 이제 이 메시지로도 올라왔는데요. 저희 이제 사용의 최소 비용이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5,000원부터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7,000원, 8,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풀 라인업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당 월 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들을 다양하게 구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ES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연동해서 그런 이제 ERP나 MES하고 연동한 사례들이 작년에 이미 5군데가 나왔고요. 그런 이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MES하고 연결하는 건 좋은데, 네. 어떤 식으로 유저들한테 좀 베니핏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업무용 서비스들하고는요. 결국 업무용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다가 그거를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도구를 써서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원클릭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MS가 아닌 다른 업무용에서 사례를 든다면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상황을 기계가 감지해서 실제 관리자한테,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챗봇을 이용해서 바로 메시지로 사용자,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기 규모가 있는 공장들은 문자 메시지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비가 네네. 다운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 말고 혹시 이제 그 협업을 위해서 뭔가 공장이 생산성이 올라가게 하고 또 혹은 뭔가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쪽으로 혹시 그 적용한 케이스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한테 별로 그 효용,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약해요. 네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꼭 생산 라인의 측면에서 국한돼서 유스케이스로 좋은 사례들이 아직 발굴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얘기가 네. 아까처럼 설비가 고장난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 제가 볼 때는 그 베네핏이 없고요. 네. 오히려 요거를 현장 작업자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감한 게 뭐냐면 나 작업하는데 이것까지 하게 해?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네네. 나 작업 보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해? 내가 이것까지 시켜? 나는 작업하는 것밖에 몰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네네. 요새 노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뭔가 좀 우리 이제 MES나 POP는 뭐가 왜 적용이 됐냐면 20, 30년 전에 노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 못 썼었어요. 근데 지금 다 네네. 쓰거든요. 네네. 그거 같이 지금 김 사장님도 그런 아까 저도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지금 없는데 뭐 네. 그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어떨까 네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업무 비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AI 엔진과 RPA 기능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잘 찾기만 하면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질문 올라오신 거 봐주실까요? 네네. 대상자가 잘 활용하기 위해 적응하는 시간은, 처음 그 단순한 소통 기능은 이미 많이 쓰시는 카톡이나 또는 SNS들, 페이스북 같은 기능들하고, 같기 때문에, 뭐, 처음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안 들고요.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용 프로세스가 있는 것들은 결국은 회사에 전자 결제를 이미 사용하셨다면 그런 유사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또는 인사, 근태, 급여, 성과 관리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 업무 시스템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순 사용은 당일날 바로 쓸 수가 있지만 업무용을 적용하는 데는 한 평균 2, 3개월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그 예. 대표님 저 질문인데 일광식인데요. 예. 이 좋은 툴을 우리 C3 독립군 업무협업 툴로 쓰시면 어떻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통하고 정보 전달하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개인용 버전이 1인용 버전이 있을까요? 지금 회사에서 하는 걸 이해했는데 혹시 개인별로 이런 걸 관리하는 통합관리 커뮤니케이션 툴로 쓸 수 있는지 한번 꼭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저희는 개인용 버전은 없고요. 그러니까 회사용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개인의 1인 기업인데
많은 분들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그렇죠. 초대해서 기업 예.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실 수는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외부 그리고 사용자를 초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요새 뭐 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네네. 플로우하고 좀 비교 뭐 이런 거 특성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있으실까요? 궁금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플로우나 잔디류 네. 또는 슬랙이나 이런 이제 툴들은요, 메신저 기반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그 회사의 중요한 그 자산들을 디지털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플로우는 또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위주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네. 프로젝트 관리뿐만이 아니고 업무용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오피스라고 하는 업무용까지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의 기업이 성장하면서 30인이 되고 50인, 100명, 1000명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고객은 1000명 이상 고객도 있고요. 10명 정도 이하의 고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에 맞게끔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저희 독립군의 어영일 대표 들어와 네네. 있을 건데, 거기도 이제 업무 분석 툴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하신 거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협업하시면은 더 업무 쪽에 강화되지 않나 싶어서, 아이고, 혹시 감사합니다. 기회 네. 되시면 나중에 어영일 대표하고 좀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네. 필요하신 분은 이따 제가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광식 대표님하고 김범진 대표님하고 다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얘기를 다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네. 기술 독립군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는요. 일단은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통방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선 회비 낸 분들만 제가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 회비 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그냥 뭐 눈팅하고서 하는 분들까지 막 다 올리자고 그러면 또 조금은 아직은 네, 그럼요. 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고 네네. 혹시 대표님 하실 때 무료 테스트 3개월 캠페인 하실 때 저희 네네. C3 회원들 먼저 해주시면 제가 먼저 가입하겠습니다. 네, 3개월. 그래요. 우리 원래 알겠습니다. 플로우를 잘 쓰시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질문들이 지금 메시지로 오고 계시는데요. 그 RPA 기능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RPA 엔진을 특정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 서비스에 적용이 이미 돼 있어요, 챗봇에.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사용자들이 그 업무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데, 특히 저희 HR 쪽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들이 주로 쓰십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나 인사 쪽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 활용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 후에 그 데모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질문은 잠시만요. 유저 중심으로 접근 유서 예, 매트릭스 제품 비교 매트릭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추후에 공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제품 비교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티그리스로 로긴을 하게 되면 개인화된 정보가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저희 예를 들어서 임원이 들어오면 임원이 볼 수 있는 팀장은 팀장별로 다 개인화된 이제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임라인을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임라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실제 출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만 공유한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이십니까? 네.
잠깐만요. 현재 PPT 화면이에요. 아직 PPT 화면입니까?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김범진이라고 좌측 상단에 나왔듯이 누구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 형태로 쭉 제가 봐야 될 화면들이 보여지는데, 그 출처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2명만 공유하는 화면이고요. 얘는 전사적으로 공지한 내용이고요. 드림 경영실, 정부 지원 과제, 솔루션 쪽 영업, 사이트 오픈 정보, 이렇게 각각 출처가 다 다릅니다. 그 출처는 여기에 보여있다시피 조직별로 또는 그 조직 간의 협업 커뮤니티들, 회사의 어떤 카테고리화된 어떤 그 주제들이 있겠죠. 뭐 프로젝트가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협업 커뮤니티들로부터 정보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 커뮤니티에 사이트 오픈 커뮤니티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이 카테고리에 있는 정보들은 다 사이트 오픈 관련 내용들만 모여 있는 거고요. 제 타임라인을 그냥 누르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순이 있고 하나는 반응순이죠. 등록순과 반응순은 뭐냐면, 등록순은 처음에 피드를 등록한 기준으로 쭉 보이는 거고, 반응순은 1년 전에 등록된 정보라도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서 그걸 이슈화 시키면 최상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장점을, SNS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메신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제공되죠. 그래서 메신저를 보면 이런 이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쭉 활용된 것들이 결국은 저장소로 다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팀 단위로 예를 들어서 주고받은 그 피드를 통해서 주고받은 파일들만 다 중앙으로 모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메일을 쓰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주제별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오픈에 관련된 정보들이 피드에서 그냥 댓글로 달았을 뿐인데 자동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필터링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제가 조양호 실장하고 주고받은 파일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식 관리로 카테고리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는 것들은 해시태그를 피드에 달았을 경우에 그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정보를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티그리스라는 걸 검색을 하면 티그리스로 관련된 키워드 해시태그된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 티그리스, 그래서 대전으로 검색된 게 2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전 건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피드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누가 방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다, 이런 것까지 업무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도 마찬가지로 일정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일정 중에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부장 회의를 하면은 본부장 회의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어디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 방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팅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바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야쿠르트를 방문했는데 예, 어떤 것들이 회의 주 내용이었다. 그리고 제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 친구를 좋아하겠죠.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도 볼 수 있고, 누가 이 글을 조회했는지, 조회해준 사람 6명인데 누구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전자결제들이 다 통합되어 있고요.
네, 그냥 단순 통합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 이메일이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어요. 보통은 이제 이메일을 공유하려면 전달 이 버튼을 눌러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피드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피드에 이메일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아까 그 내용이죠. 현재는 비공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 피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내용이고,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까지 같이 오죠. 자, 이거를 네, 공유를 하게 되면 누구랑 공유할지 그때 그 내용을 누구랑 공유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명 공유한 그 피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특정 사람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팀 단위로 어떤 드림 경영실을 하겠다, 또는 밑에 커뮤니티 중에 아까 사이트 오픈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분들한테 공유가 되면서 푸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한 사람들한테 등록하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글을 각자 의견을 주세요. 의견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를 달면 댓글로 쭉 그 각각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의견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부에 정리된 의견을 다시 제가 외부로 보낸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메일로 온 정보도 회사 내에서 뭔가 의논하고 정리한 내용을 외부로 보내야 될 때는 그 내용이 여기에 히스토리컬하게 누가 어떤 의견들을 줬고 어떤 내용들을 공유했는지를 자료까지 다 남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자결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전자결제는 이미 제가 다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없는데 과거 결제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방식이 과거 방식의 잠시만요. 제가 화면이 있어서 과거 방식의 리스트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볼 수 있고 카드 형태로 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전자결제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그 문서를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들이 있으면 그 첨부 파일들을 열어서 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서 뷰어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요. 다운로드 되지 않고. 네, 그리고 HR 쪽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다양한 대시보드 형태도 제공되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AI 챗봇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AI 엔진과 RPA 엔진을 섞어서 출근 시간, 요즘에 이제 주 52시간 근태 관리가 중요해졌으니까요. 출근 시간이 되면 출근 체크를 하라고 하고요. 전자결제가 오면 전자결제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직서가 올라온다든지 휴가 신청이 온다든지 또는 퇴근 시간에 되면 뭐 연장 근무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보시면 출근 시간은 30분 전, 퇴근 시간도 연장 근무를 제가 이제 9 to 6로 저는 돼 있기 때문에 5시 31분에 연장 근무 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이제 이걸 클릭하면 연장 근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 근무할지 무슨 사유로 할지를 본인이 이제 해서 올리면 결제자한테 또 이렇게 챗봇이 알려주겠죠. 결제할 내용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업무가 같이 메신저와 AI 엔진과 RPA 엔진이 서로 업무 프로세스를 상호 확인하면서 사용자한테 피드백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52시간이 다양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차 근무도 하고 재택 근무도 하고 또는 뭐 탄력 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주 4일 근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잠시만요. 지금 팝업이 자꾸 떠가지고 제가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토요일이니까 다 출근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죠. 선택 근무도 있고 뭐 10시, 7시 그 시차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8시에 출근하는 친구도 있죠.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 7시 7사제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뭐 웬만한 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아까 온라인 그 고객센터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고객들로부터 쭉 뭐 다양한 고객, 출처가 다른 고객들이 쭉 올라오죠. 마인즈랩, AI네이션, 동남그룹, 매드포관리. 근데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그 처리를 온라인으로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또 VOC라고 그래서 매달 이제 어떤 기능을 개선할지, 업데이트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네, 대략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10분 남았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 받겠습니다. 2개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 ERP하고 호환은 뭐 다는 못 해봤지만 저희 SAP 외산하고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국내 더존이라든지 다른 ERP들 연동돼 있고요. 그리고 그룹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시는 게 있으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또는 이메일은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기존에 쓰시던 것 중에 이제 대체해야 될 게 과거에 게시판은 불편했기 때문에 메신저나 게시판은 대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메일이나 전자결제까지도 대체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투자한 게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선택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M 연동도 되어 있고요. CRM 연동도 지금 잠깐만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CRM에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싱글 사인으로 다 회사의 서비스는 다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로gin만이 아니고 사용자의 권한 때문에 제가 봐야 될 또 정보하고 저희 영업팀장이 봐야 될 정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직 정보에 따라서 사용자 정보, 조직 정보에 따라서 연동이 API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타 서비스하고도 CRM, 회계문, 회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광식 박사님하고 김범민 대표님하고 제가 카톡방을 열어놨고요. 티그리스로. 더 네네.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부적으로 타이거 컴퍼니의 지출 결의서까지 다 봐가지고 참기름 세트까지 전 눈에 봐서 이게 사실은 어제 내부 정보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하여튼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요. 올해 제가 처음 1월 1일 날 얘기했었던 땡땡 혁신,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데 오늘은 소통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범준 대표님께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